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산과 염기가 되겠다. 시작을 해보자. 산과 염기. 일명 산성, 염기성,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중성이라고 부르는 용액의 액성을 표현하는 이야기가 되겠지. 자, 이 중에 산과 염기라고 적었으니까 산과 염기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까? 첫 번째, 산과 염기의 특징. 자, 산과 염기를 분류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자. 첫 번째, 산과 염기를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는 산의 공통이온 또는 염기의 공통이온이라는 게 들어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지난 학년까지 배웠던 산과 염기의 정의에 의하면 산이란 공통이온을 수소이온으로 가지고 있어서 용액 속에서 수소이온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을 산이라고 불러. 그러면 염기라고 하는 것은 수산화 이온을 가지고 있어서 용액 속에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을 수 있다면 염기라고 부르게 되겠지? 그러다 보니 공통이 아닌 각각 가지고 있는 기타 이온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 기타 이온을 A는 플러스 이온이 이미 공통 이온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온이 무엇이냐, 이것에 따라서 산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H 뒤에 Cl이 들어간다거나 그러면 염산, SO4 2-가 들어간다면 황산, NO3- 들어가면 질산이 되겠지? 염기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이온이 이미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플러스 이온에 해당하는 애가 누구냐라는 것에 따라서 염기의 종류가 나누어질 거야. 나트륨이 들어가면 NaOH, 수산화 나트륨, K가 들어가면 KOH, 수산화 칼륨이라고 하면서 그 특징이 자, 어떤 산이냐, 어떤 염기냐로 나누어지게 되겠지. 자, 공통 이온에 의해서 나타나는 성질을 한번 보도록 할까? 이 성질 중에 첫 번째, 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할까?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H 플러스로 인해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맛은 신맛이라고 느껴지게 된다. 염기는 보통 어떠할까? 염기는 보통 쓴맛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지게 되겠지. 자, 촉감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 사실 산이 약한 산일 땐 잘 느껴지지 않기도 하겠지만, 이 촉감이라고 하는 건 산은 부분 우리 손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렇게 덩어리지는 형태가 있어서 좀 거칠 이렇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지. 하지만 염기는 미끌미끌거리는 미끈거림이 특징이야. 왜 미끈거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은 이 염기의 특징으로 손에 있는 단백질을 녹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 단백질을 조금 녹여내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약한 염기성으로 우리가 비누를 만들어서 손에 묻어있는 여러 가지를 녹여내는 것으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어. 또 하나, 이러한 특징들 중에는 얘네들이 만나서 하는 반응의 형태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야. 산 같은 경우에는 금속과 반응하면 무엇을 만드느냐라고 했을 때 수소 기체를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지. 또 석회와 반응을 하면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석회는 CaCO3라고 하는 형태가 많이 들어있으니 CO2, 즉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키는 특징이 있어. 염기 같은 경우에는 이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을 이용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지방에다가 염기를 섞어주면 비누가 만들어지는 비누와 반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다. 우리가 이러한 산과 염기를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시약의 색변화를 통해서 산과 염기를 구별을 해줄 수가 있지. 또한 중성인 용액도 확인을 해줄 수가 있어서 아예 지시약의 색변화에서는 산성, 중성, 그리고 염기성에서의 색이 어떠한가를 한 번에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첫 번째, 리트머스. 리트머스는 산성에선 어떤 색이니? 우리는 보통 산딸기라고 해서 중성보다 붉은 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는 게 대부분의 산성이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산성은 리트머스가 붉게, 즉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는 붉게, 또 용액으로서도 붉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리트머스 종이를 사용할 때 중성에는 색 변화가 없으며 염기성은 반대로 붉은색 리트머스의 종이를 푸른색으로 바꿔주는 특징이 있다. 두 번째, BTB. 브롬티물블루라고 하는 이 BTB 용액은 중성에서 녹색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산성은 여기서부터 약간 붉어지는 노란색, 염기성은 여기서 더 파래지는 푸른색으로 전환이 되는 거지. 자, 세 번째, 메틸 오렌지. 메틸 오렌지는 주황이라고 하는 중성의 색을 가지고 있으므로 산성은 조금 더 붉어지는 아예 붉은색, 염기성은 노란색으로 바뀌어진다. 가장 우리가 지시약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지시약으로 페놀프탈레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페놀프탈레인이라고 하는 애는 특징이 염기성에서만 색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산성에서는 무색, 중성에서도 무색, 염기성에서 붉은색을 보여지는 특징을 보여. 이렇게 해서 산과 염기를 나눠서 기본적인 특징을 볼 수 있고 얘네들의 공통의 특징은 모두 이렇게 이온으로 나누어지게 되니까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물 속에서, 즉 용액의 속에서, 그래서 액성으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 바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볼 것이야. 그 이유는 이온화가 되기 때문이며 강산 각염기는 이온화가 잘 되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가 강할 것이고 약산, 약염기 그러면 전류의 세기가 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를 푸는 형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무엇을 놔둘 거냐? BTB를 적신 용액에 지시약이 들어있는 여기 종이를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가운데에다가 얘네들이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걸 보기 위하여 이쪽은 플러스 극, 이쪽은 마이너스 극으로 연결을 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HCl이라고 하는 걸 놨다. 그러면 HCl은 이 중에 H 플러스라고 하는 것이 산의 공통의 성질이고 이 H 플러스 때문에 지시약의 색 변화가 나타나게 되니 노란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플러스라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색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요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NaOH라고 하는 것을 넣었어. 수산화 나트륨은 OH가 있어서 염기성이잖아. 이 OH 마이너스 이온이 전류에 의해 끌려가면서 색 변화를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자, 플러스 극 쪽으로
푸른색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산과 염기를 기본 특징을 가지고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산과 염기가 정의가 된 것처럼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만 우리가 모든 산염기를 표현할 수는 없어. 그래서 산과 염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더 다양하다. 그래서 두 번째, 산과 염기의 정의라고 하자. 첫 번째 정의가 누구냐? 바로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 아레니우스에 의해서 정의된 산과 염기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정리했던 산과 염기를 말하는 거야. 산이란 용액 속에서 H 플러스 이온을 내놓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염기라고 하는 것은 용액 속에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HCl이라고 하는 염산이 이온화를 하면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 H 플러스를 내어놓고 있기 때문에 아레니우스의 산이다 라고 표현을 쓰는 거야. 염기의 예로는 아까처럼 계속 보고 있는 NaOH를 예로 들어볼게. NaOH는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나누어지고 OH-를 내놓기 때문에 아레니우스의 정의에 의해서 산과 염기로 구별을 해볼 수가 있다. 그런데 아레니우스로만 정의가 되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요 다음에 두 번째 정의가 바로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야. 브랜스테드 로우리에 의하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 이온을 주게, 즉 주는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염기라고 하는 것은 이 수소 이온을 받아주는, 받게라고 표현하는 물질이 되는 거야. 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HCl이 물과 반응을 했어. 자, 물과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반응식을 봤더니 H3O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을 물을 빼고 쓰면 H 플러스가 돼서 아레니우스가 되고, 물이 표현이 되었더니 어떻게 됐어? 여기에 있던 HCl의 H를 물에게 주게 되는 거지. 그래서 HCl은 수소를 주게가 되는 거고, 물은 그 수소를 받게가 되었단 말이야. 그래서 HCl이 산으로, H2O가 염기로 작용을 했다라고 표현을 쓰는 거야. 하나만 예를 더 들어볼까? 예를 들어 암모니아라고 하는 애는 기체였단 말이지. 그러면 얘 스스로는 H 플러스 또는 OH 마이너스를 내놓을 수가 없어. 그러면 H2O라고 하는 형태로 반응을 했더니 얘가 어떻게 됐어? NH4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된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NH4 플러스라고 하는 애가 사실 OH를 내놓은 것은 아니란 말이야. 맞아?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물에 있었던 수소 하나가 암모니아에게로 이동을 했던 거야. 그래서 물은 수소를 주게 한 거고, 암모니아가 수소를 받게 라고 한 거지. 그래서 물이 여기서는 산으로 작용을 하고 암모니아가 염기로 작용을 하게 된 거야. 이때 물처럼 산과 염기를 상황에 따라
동시에 될 수 있는 이런 물질이 있어. 우리는 이러한 물질을 양쪽성 물질이라고 불러준다. 자, 세 번째 정의는 바로 루이스로 이야기하는 루이스의 정의인데, 루이스 그러면 전자점식의 전자쌍으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루이스는 산에서는 바로 전자쌍을 받게, 그리고 염기가 이 전자쌍을 주게가 되는 거지. 자, 밑에 예를 들었던 암모니아로 이야기를 하면, 자, 암모니아가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 있고 수소가 3개 결합되어져 있던 상태였던 거야. 여기에 붕소라고 하는 애가 F3라고 하는 애랑 결합을 해볼 거야. 그럼 붕소의 경우는, 붕소는 원자가 전자수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F가 이렇게 각각 하나씩 결합을 해서 비공유 전자쌍은 없고 전자쌍만 3개를 갖고 있는 상태가 되겠네. 자, 그러면 질소와 붕소 사이가 결합을 하고 수소 3개 그리고 플로린 3개가 결합을 한 구조물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이때 이 전자쌍을 이 질소가 일방적으로 붕소에게 제공을 하게 되잖아. 그래서 전자쌍을 준 이 암모니아를 우리는 염기라고 표현을 해주고, 이 붕소의 화합물을 우리는 산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지. 자, 지금과 같이 산과 염기의 정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수소와 수산화 이온으로만 정의가 되지가 않아. 그래서 반응식에 따라서 주고받는 애들을 확인을 하고, 주고받은 것이 수소일 수도 있고 전자쌍일 수도 있으니 세 사람의 정의가 어떻게 문제에서 활용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알겠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